만드는 크리에이터들이 어디로 모인 거야? 이 연무장길로 모인 거야. 뭘 찾아서? 건물을 찾아서. 특징 있는 건물에 들어가시면 내 브랜드의 특징을 그 건물이 하드캐리하고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야.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제 영업을 하게 되면은 A급이나 S급을 가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근데 B급이나 C급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들이 더 많을 텐데, 이때 이제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아까 내가 위치보다도, 물론 당연히 같은 건물의 조건이면 그럼 당연히 위치가 좋은 데가 더 좋겠지. 그나마 뭐야, A급과 S급과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는 곳이 더 좋겠지. 그런데 뭐가 다르면, 건물의 종류가 다르면은 그러면 위치만 보고 내가 상점을 여는 거는 되게 바보 같은 짓이야. 실제로 상권의 등급을 나누는 공식에 따르면 성수동 상권은 뭐가, 성수역이 유동을 공급하는 확실한 S급인 거고, 그리고 A급이 있고 다음에 옆으로 가는 B급이 있는데, 아까 연무장길이 내가 B급이라 그랬잖아. 근데 연무장길이 가장 장사가 잘 되고 가장 핫하지. 그러면 왜 연무장길로 사람들이 모였을까? 왜 연무장길에 그게 모였을까?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냐인 것 같은데, 이유가 뭐냐면 B급에 뭐가 있어? 건물. 아까 내가 뭐랬어? B급부터는 뭐가 더 중요하다? 위치보다도 건물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낡은 공장 건물, 폐 창고, 오래된 공업사들, 이것들이 대부분 다 어디 있었어? A급은 이미 차도 때문에 그 옆에가 신식 건물로 많이 바뀌어 있었어. 그런데 이 연무장길 옆은 뭐야? 정말로 공업사들만 있는 공업단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성수동에서 장사를 한다. 그러면 어디서 하고 싶어?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떠나서 가고 싶은 데를 잡아. 어딜 가고 싶어? 성수동 갔는데 7층짜리 이렇게 새 건물에 1층에 이렇게 자리 잡은 거기 카페에 가고 싶어? 아니면 폐공장에는 낡지만 허름한 그런 카페에 가고 싶어? 폐공장을 가고 싶지. 만드는 크리에이터들이 어디로 모인 거야? 이 연무장길로 모인 거야. 뭘 찾아서? 건물을 찾아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제 여기에 너무 핫한 데들이 많이 들어오고, 팝업스토어들도 전부 다 팝업스토어, 그런 큰 건물 새로 지은데 거기 팝업스토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려고 그래. 뭐에 들어가려고 그래? 무조건 창고나 낡은 옛날 건물들에 들어가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뭐가 된 거야? 팝업의 성지가 된 거야. 그래서 지금은 여기가 유동이 더 많아지는 걸로 역전이 됐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여기가 유동이 많은 게 아니고 뭐였다? 상권은 B급이었는데, B급이 뭘 갖고 있으니까? 특색 있는 건물을 갖고 있으니까, 나만의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오히려 더 위치보다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교통이 편한 곳을 찾는다? 보통 맞지. 근데 반드시 그렇진 아니야 한다. 어차피 교통이 조금 안 좋으면 불편할 거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가 더 중요하다? 결국은 부동산적 특징이 중요하다. 내가 상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잔존가치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었지. 부동산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가치, 아무리 주변의 시세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익선동 같은 경우 100년 된 한옥들이, 연남동 같은 경우에는 연트럴파크가 그 잔존가치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동산이 갖고 있는 가치,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 하나를만을 보는 게 아니고 그 건물이 놓여져 있는 환경을 보는 거야. 그 환경이, 여기에는 신식 건물들, 새로 지은 전철역 바로 앞에 보이는 쫙 닦여진 길에 새로 건물들보다 이 골목길에 사람들이 더 열광하게 된 거지. 그래서 내가 장사를 하실 때 가게를 알아보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근데 가게를 볼 때 대부분 뭐만 보시냐면 위치와 동선만 봐. 근데 이렇게 생긴 건물에서 내가 장사를 하고 싶어, 이런 조건하에서 내가 가게를 만들고 싶어를 나중으로 보셔. 근로서울 매장들, 그런 큰 건물에 1층, 2층 뭐 이런 데 들어가 있는 매장 있어 없어? 아예 없어. 광주나 지방 가면은 그런 매장들이 이제 한두 개 있긴 한데, 근데 거의 대부분이 다 뭐였어? 독립된 건물에 있어. 그러면 애시당초에 뭐 했던 거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찾다 보니까 독립된 건물들이 서울 도심이나 대도시에 이렇게 뭐 널려가지고 거기로 들어간 거야? 그게 아니고 애시당초부터 그게 아니면 아예 장사를 시작을 안 했던 거야. 건물이 오케이가 돼야 그 중에서 위치를 봤던 거야. 그만큼 건물이 중요해. 그래서 건물이 심지어는 뭘 한다? S급과 A급과 B급의 유동의 숫자를 바꿀 수 있을 만큼 건물의 가치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건물에서 장사를 하시느냐에 따라서 되게 오래된 맛집 같고 노포 같고, 아니면은 되게 스페셜한 공간에 내가 들어가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 아무리 내가 인테리어에 돈을 쏟아부어도 뭐하면 건물이 후지면 이 공간이 특별한 공간이 아니라 내가 프랜차이즈 그냥 싸구려 집에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한 거야. 그러면 건물이 좋고 나쁨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건물이 좋고 나쁨, 새 건물 말하는 거냐, 그러면 그지 같은 건물은 헝 건물 말하는 거냐. 아까 성수동에서 말했잖아. 그게 아니라고. 뭐 한다? 분위기에 맞는 건물. 내가 만들려고 하는 그 분위기와 만든 건물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특징 있는 건물에 들어가시면 내 브랜드의 특징을 그 건물이 뭐 할 수 있어? 하드캐리하고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야. 카페를 만든다 그랬을 때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뭐 하면 되니까? 인테리어로 이쁘게 하면 되니까. 자, 공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제는 의문을 가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다 공간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알아. 어느 정도로 중요하느냐. 가장 중요하다고까지 보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건 아니지. 메뉴가 훨씬 더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은 있지만, 메뉴가 중요하다고 1순위라고 생각하는 분도 공간이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이제는 거의 없어. 누구나 다 공간과 인테리어가 중요하다는 건 알아. 근데 인테리어만 생각을 하시니까 뭐야? 매장 내부만 꾸미면 된다고 생각해. 그런데 애시당초에 매장의 외관이 매출에 인테리어보다도 더 큰 영향을 줘. 근데 대부분 건물 사서 들어가셔? 그리고 사서 내가 건물 지어서 들어가셔? 아니지. 매장 만들 때 대부분 임대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있던 건물에 대부분 들어가시지.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고? 건물을 잘 고르셔야 된다는 거야. 이 중에서 잘 고른다는 거에서 1번은 뭐냐? 건물이 이쁘다, 크다, 다 중요하지 않아. 제일 중요한 거 뭐냐? 단독 건물. 이거에 별 5개 치시면 됩니다. 내 매장 말고 그 건물을 아무도 쓰지 않아. 하나로 독립되어 있는 그 집원을 내 매장만 딱 쓸 수 있는 거야. 이게 정말 중요해. 그러면 저절로 뭐가 돼? 브랜딩이 되고, 상권과 환경에서 독립적인 매장을 가질 수 있다. 이거는 엄청난 메리트인 거야. 주변의 상권이 어쨌든 간에 내 건물이 단독으로 있잖아. 그러면 이거의 영향을 훨씬 더 덜 받고 내가 하려는 아이템을 자유롭게 펼칠 수가 있어. 그 건물 자체가 내 브랜딩의 일부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이게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볼게. 큰 빌딩이 있어. 그 빌딩 안에는 50 몇 개의 상가가 있어. 그리고 거기에는 뭐 음식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뭐 카페도 들어가 있고 편의점도 들어가 있고 뭐 술집도 들어가 있고 별게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럼 종합상가에 내가 한 코너를 자리를 해가지고 이 공간에서 영업을 하는 거.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그냥 2층짜리 상가야. 이 건물을 통으로 임대를 해서 여기에서 내가 장사를 하는 것. 어떤 것이 더 공간 브랜딩이 훨씬 더 누가 더 명확하게 될까? 50개 중에 하나 하면 아무리 그 건물이 큰 건물이어도 그 50개짜리 하나의 건물의 일부분일 뿐이야. 그런데 이거는 아무리 작아도 이 건물이 단독 건물이잖아. 그럼 사람들은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면 독립된 하나의 공간에 갔다고 생각해. 방문한 장소의 느낌이 다른 거야. 큰 상가의 일부분을 내가 점유하는 것과 똑같이 작아도 이 일부분이 단독인 것과 정말로 큰 차이가 있다. 어디가 더 사람들의 선호를 받는다? 이쪽이. 그리고 단순한 선호를 떠나서 브랜딩이 이쪽이 훨씬 더 쉬워. 그 말은 걸고 뭐야? 홍보, 마케팅. 다 이쪽의 효과가 훨씬 더 탁월해져. 우리가 주변에 대부분의 상가는 그런데 이런 형태로 돼 있어? 아니면 이런 형태로 돼 있어? 대부분의 상가가 이런 쪽으로 돼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는 거야? 임장을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건물을 찾으시려고 노력해야 돼. 그런데 대부분 뭐 하는 줄 알아? 상권 정해. 그러면서 상권 다음에 입지. 나는 임대료 수준을 보니까 나는 그냥 B급에서 장사해야지. 그럼 B급 정해.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에서 리스트를 이렇게 쪽쪽쪽 줘. 그럼 그 중에서 그냥 골라. 그러면 그 중에서 이왕이면 이쁜 거 있으면 좋겠지만 근데 대부분 다 뭐야? 이것만 주지. 그러면은 뭐로? C급으로 가서 얘를 찾는 게 맞아? 아니면 B급으로 그냥 이런 상가 하나를 잡는 게 맞아? 무조건 C급으로 가서 얘를 잡아야 돼. 뭐 할 거면. 자신이 하려는 게 F&B면. 그런데 대부분 장사 그렇게 안 하신다. 그거의 중요성을 장사를 해보기 전까지 몰라. 근데 장사를 하면 아니야. 해도 몰라. 왠 줄 알아? 단독 건물에서 장사를 해보신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뒤에 날개를 달고 시작할 때부터 뭐 한다? 50점 먹고 들어가는 거야. 이거 하나만으로. 그 50점을 먹고 들어가는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는 이게 대중들한테 얼마나 선호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임장을 다니실 때 애시당초에 건물의 환경을 정해놓고 그리고 찾으세요. 내가 유동이 정말 많아야 되는, 길거리에 사람이 많아야 되는 유통업을 하시는 경우엔 그러면 당연히 임대료가 비싸더라도 무조건 유동이 많은 곳으로 가시고, 그게 아니고 내가 하려는 게 의쪽이 아니라 식쪽에 가깝잖아. 그러면은 뭐가 더 중요하다? 나의 개인 브랜드가 더 중요하고, 이 브랜드의 브랜드성을 강화시키려면 반드시 단독 건물로 들어가셔야 되고, 이때는 어차피 S급, A급은
옵션이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럼 B급과 C급 중에서 B급이 좀 더 지하철 가깝네. 중요하지 않아. 그거가 중요한 것보다 좀 더 뒤로 가더라도 거기에서 단독 건물인 것, 그리고 단독 건물과 최대한 유사하게 갈 수 있는 것. 단독 건물까지는 내가 죽었다 깨나도 못 구하겠어. 여기에 단독 건물 없어. 그러면 나 같으면 이런 애시장터에 종합상가를 가는 게 아니라 건물에 1층만 상가인 데들이 있어. 여기가 그 다음에 옵션이야. 그 다음 옵션. 차선책. 이러면은 뭐 할 수 있어? 이 건물은 나의 상가로 독립된 기업과 브랜딩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실제 예를 들어줄게. 자, 건물이 있어. 여기다 이탈리아 와인바를 차렸어. 와인바. 그래서 우아하게 와인 한잔 짠 하면서 파스타도 먹고 피자도 먹고 뭐 약간 이러는 곳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2층이잖아. 들어가야 되는 메인 계단이 여기 있어. 그러면 1층에 처음에는 카페가 있었어. 그럼 1층에 카페 있고 카페 바로 옆에 계단 올라가면 이제 와인바 있고 그래가지고 나쁘지 않네. 그러고서 이제 2층에 영업을 했단 말이야. 근데 1층은 내 가게가 아니잖아. 웬일? 3개월 있다가 카페 문 닫더니 권리금 주고 파셨어. 그러더니 여기에다가 돼지곱창집이 들어가. 이 와인바 장사 될까 안 될까? 엄청난 타격이 있어. 내가 이 상가에 뭐가 들어갈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나의 상가의 첫인상은 뭐가 돼? 돼지곱창이 되는 거야. 와인바 들어가기 전에 돼지곱창 냄새 한 번 다 맡고 이렇게 지나가서 보면은 내 와인바는 보여 안 보여? 보이지도 않아. 2층에 있어. 그런데 1층에 돼지곱창집이 이 건물의 모든 파사들을 지배해. 컨트롤할 수는 없는 영역이잖아. 그래서 리스크가 큰 거야. 내가 웬만하면 2층 이상으로 가지 마시라고 하는 게 어떤 곳이든 피크 앤 엔드 법칙이 있어. 피크 엔드 법칙. 자, 뭐예요? 피크는 정점을 찍는 걸 말하는 거고요. 엔드는 뭐야? 마지막 엔딩을 말하는 거야. 자, 우리가 어떤 것에 만족도를 적할 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영화를 한 편 본다고 쳐. 영화가 뭐 이렇게 가다가 절정에 치달을 때 피크를 한번 치지. 그리고 엔딩에서 뭔가 마지막에 반전을 딱 한 번 줘. 그래가지고 엔딩도 딱 이렇게 해서 딱 끝나. 그러면은 사람들이 여기는 만족도가 10점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이제 90점이야. 그리고 이제 엔딩에서 80점이야. 이 분수로 나눠갖고 10점대일 때, 20점일 때, 90점일 때, 뭐 얘는 한 50점이라고 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종합적으로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이 만족도를 뭐라고 계산하냐면 사람들이 가장 피크였을 때와 엔드 두 개의 평균 85점으로 이야기를 하더라. 어떤 시간을 보낼 때 그 시간 전체의 만족도 괜찮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좀 지루한 것 같았는데 미치도록 재밌었던 게 있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 하는 게 끝말짐을 하는 게 뭐 한다? 가장 중요하다. 이 두 가지의 평균을 내더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뭐든 생각하지만 이 90점에 대해서는 많이들 생각해. 내 매장의 피크를 뭘로 찍을 것인가? 내 매장의 원더를 뭘로 할 것인가? 그래서 손님들의 만족도를 가장 높일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엄청 고민을 많이 해. 그런데 자연스럽게 뭐도 중요해? 그만큼 중요한 게 엔딩인 거야. 그래서 우리 드라마 보다가 너무 재밌어. 막 재밌어. 그런데 갑자기 드라마 맨 마지막에 덤프트럭으로 이제 2번 치워서 죽고 막 이러면은 갑자기 이 드라마 본 거 다 아까워지지. 나 이거 그동안 재벌집 막내아를 왜 봤어? 보질 말걸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엔딩이 너무 중요해. 만족도에. 아니 근데 엔딩 전까지 너무 재밌게 잘 봤잖아. 근데도 이 엔딩이 나쁘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뭐 한다? 이 90이었을 때가 빵점에서 45점으로 만족도를 얘기하더라. 그래서 엔딩이 너무 중요하다. 근데 매장의 엔딩은 어디야? 건물의 외관이야. 내가 매장의 문만 닫고 나오면 되는 게 아니고 그 건물을 완전히 빠져나와서 나갔을 때 비로소 엔딩이 되는 거야. 심지어 영화는 뭐 할 수 있어? 인트로와 엔딩이 다르잖아. 그런데 건물은 뭐야? 인트로와 엔딩이 다른 건물이 있어? 물론 이제 엄청 큰 데는 있겠지만 근데 거의 99%의 매장들은 대부분 뭐야? 들어가는 문으로 나가기도 하지. 심지어는 인트로까지 엔딩과 똑같은 곳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둘 다 뭐가 책임져? 건물의 외관 파사드가 책임진다. 그래서 2층 이상에서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요새 어차피 다 찾아오지 길 가다 오는 분들 없으니까 2층에서 장사도 되지 않나요? 근데 내가 이 건물 나의 파사드를 지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내 공간인데 내가 브랜딩을 할 수가 있어 없어? 남의 브랜드가 내 브랜딩을 마음대로 파짓고 들어가는 거야. 돼지곱창집이 내가 아무리 우아하게 와인바를 해도 나는 돼지곱창 따위와 돼지곱창 죄송합니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왕진이 돼지곱창. 그런데 돼지곱창과 나는 섞일 수 없어. 근데 섞여버리는 거야.
내 브랜드의 돼지곱창이 스물스물 기어가서 들어와 버려. 그러면 브랜딩가 박살이 나. 브랜딩이라는 게 없어져. 그래서 2층에서 하지 말라는 거야. 1층 영업하고 2층도 연결해서 하는 건 안 돼. 그런 건 당연히 되지. 내가 파사드를 지배할 수 있으면. 그래서 심지어 건물에 1층에 있더라도 1층을 여러 개 상가가 나눠 쓰는 경우에 또 별로 좋지가 않은데, 근데 심지어는 2층에 올라가 버리면 그럼 1층에 있는 상가들이 전부 다 뭐 한다? 나의 브랜딩을 파고든다. 그래서 통일적인 브랜딩, 그리고 고객의 기억에 확고히 남는 브랜딩을 만드는 게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 오늘 점심에 김은 셰프네 샘센스에 가가지고 훈이의 라자냐 이렇게 맛있게 먹고 왔거든요. 근데 부럽지. 근데 샘센스 같은 경우도 가서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아까 말한 거 단독 건물이면 최고고, 단독 건물이 아니면 뭐 한다? 그 건물에 내 브랜드 하나만 있게끔 여기 1층에만 딱 상가가 있어. 그래서 이 1층에 레스토랑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뭐야? 이 건물이 나의 브랜딩으로만 모든 파사드가 연결이 되지. 그래서 사람들이 가면 독립공간이었다고 착각을 해. 그러니까 내 브랜딩 같아. 근데 똑같이 샘센스인데 종합상가에 이제 여기 2층에 뭐 여기 코너에 있었어. 그러면은 샘센스이 갖고 있는 미국 가정집 같은 그 편안한 분위기 낼 수 있어 없어? 인테리어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인테리어를 아무리 똑같이 해놔도 근데 뭐가? 건물이 더 중요해. 자, 런던 베이글 건물 고를 때 반드시 뭘 보냐면 단독 건물인 거야. 이런 종합상가에 이제 여기 일부분 이렇게 쓰는 거 절대 안 한다. 런던 베이글도 건물 전체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파스 전체를 1층만 쓰고 있지만, 근데도 우리가 보면 뭐야? 안국점도 그렇고 도산점도 그렇고 뭐로 착각을 해? 그 건물이 다 런던 베이글 건물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게끔. 아티스트 베이커리도 그 위쪽에 상가들, 간판들 거의 보이지 않아. 아티스트 베이커리만 크게 보여. 그러니까 그 건물이 다 아티스트 베이커리인 것처럼 브랜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간이 독립된 브랜드로서 이 공간을 쓰고 있네. 우리 뇌 속에는 이 인지가 하나로 연결될 때 인지적인 조화가 오는데, 근데 옆에 다른 가게들도 있잖아.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이 브랜드가 섞여. 아무리 뭐하도 옆에 걸 상상하지 말라도 보이는데 어떻게 상상이 안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장사의 고수들은 애시당초에 이런 건물일 때 그 다음에 입지를 봐. 그 다음에 A급인지 B급인지 C급인지를 그 나중에 본다고. 이걸 더 먼저 생각하지 않아. 나의 브랜드성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그리고 그걸 잘하는 곳들이 진짜 대박집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 이상하다. 그러니까 본점은 되게 좋았는데 지점이 되게 많은데도 아니야. 근데 여긴 왠지 맛이 안 나. 일미감자탕이라고 이 후암동에 엄청 이제 유명한 하얀 구수한 감자탕이 있어. 매콤하게 양념은 되게 많이 안 치고 정말로 이제 육수 맛으로 돼지국밥처럼 이렇게 딱 끓여내는 그런 이제 감자탕이 있단 말이야. 일미감자탕 줄 서, 항상 줄 서, 1년 내내 줄 설 정도로 아주 오래된 노포이다 맛집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 용산에다가 여기가 너무 줄이 기니까 2호점을 내셨어. 근데 용산점을 갔는데 내 친구는 계속 역시 본점이랑 맛이 틀리다는 거야. 근데 솔직히 생각해봐. 아니 같은 사장님이 그냥 2호점을 낸 거야. 그런데 이게 감자탕 하나밖에 안 팔아. 근데 그 맛을 다르게 한다고? 똑같은 돼지고기 받아서 똑같이 방법으로 끓일 텐데 근데 여기는 맛이 없다고? 그 친구는 그냥 본점 맛이 안 난대. 근데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있어. 레시피는 똑같아.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재료를 맛을 내는 거야. 그런데 본점은 진짜 낡은 옛날 2층 건물에 엄청 그을린 이제 감자탕 화로들이 있고 그 이제 화로에다 불 탁 붙여가지고서 이렇게 막 감자탕이 부글부글 끓고 있단 말이야. 여기는 신시상가 2층에 들어가 있어. 2층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똑같은 레시피로 끓였는데도 이 상가의 분위기 나 안 나. 낡고 허름하니까 안 좋은 분위기여서 이 사장님은 깔끔한 데 가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좋아해 안 좋아해? 아니야. 이게 곧 브랜딩이었던 거야. 이 건물이. 그리고 여기가 단독 건물이었기 때문에 이 브랜딩이 더 잘 돼서 일미감자탕이라는 것이 더 많이 알려질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건물의 중요성, 그리고 그 중에서도 2층 이상으로 들어갔을 때 뭐가 위험이 있는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뭐만이 다가 아니다. 유동과 그리고 S급이 꼭 좋은 거는 아니다. 한 상권 안에서 S급인지 A급인지 B급인지 이 유동의 흐름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 할 수 있다? 부동산적인 건물의 요소. 이게 더 향방을 가릴 때가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고를 때 진짜 장사의 고수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안녕.